고맙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시는 건설 근로자 여러분, 당신이 있어 한국 경제가 든든합니다. 당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의 기업 현대건설이 함께합니다. 테러보다 더 잔인한 테러, 바로 당신의 악성 댓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바다가 만든 정원, 바람이 만든 창, 얼음이 만든 다리, 지구가 만든 테라스, 자연이 만든 작품에 우림건설이 도전합니다. 그레이트 챌린지 우림건설. 조금만 더 차가워지자. 내 몸의 오아시스, 롯데 아이시스. 믿고 있나요 우리의 꿈을.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세계로 미래로 나아갑니다. 큰데 믿을 신 대신증권.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30-40% 이상이 고민한다는 입냄새. 입냄새가 심할 경우 자신이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 한의학에서는 내부 장기와 외부 구강 상태, 치료 관리를 병행함으로써 입냄새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내부 원인과 외부 원인을 동시에 치료해 역한 입냄새를 없애주는 입냄새 한방치료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 5부가 시작됐습니다. 김호정입니다. 우리는요, 하루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이야기거리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상대방의 입에서 나는 그 입냄새 때문에 좀 얼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 한두 번쯤 있으셨죠? 이처럼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로 입에서 나는 그 냄새 때문에 대인관계가 좀 어려워지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정말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 5부, 오늘 이 시간에는 지속되는 입냄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입냄새 한방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해우소환의원의 김준명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잠시 후에 방송 중간에 제가 전화번호는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입냄새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전화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주소창에 www.wowmedical.tv라고 치신 후 접속하셔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저희가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 5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냄새, 아무래도 입냄새 하면은요, 가장 생각나는 거 입에서 나는 그 역한 냄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입냄새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해요. 근데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도 그렇게 많으신가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입냄새로 고민을 하시고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구강보건학회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성인 남사,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을 합해서 약 30에서 40% 정도의 분이 입냄새로 고민을 좀 하신다고 그러시고요. 특히 20대 분들은 약 70%가량의 분들이 입냄새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입냄새로 고민을 하시고 신경을 쓰고 계신 게 실정이죠. 그렇다면 통계적으로 지금 인구의 30에서 40%가 입냄새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입냄새는 왜 생기는 건가요? 입냄새가 생기게 되는 원인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입안의 환경이 냄새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네. 충치나 잇몸 염증처럼 직접적인 냄새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입냄새를 만드는 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입안에서 입냄새를 만드는 박테리아가 증식할 수 있는 조건들, 입이 마른다든지 건조해지는 경우에도 입냄새가 날 수 있는데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내부적인 문제들, 오장육부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그로 인해서 입안의 환경이 냄새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이렇게 발생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구강 내 원인 중에서 입냄새를 유발하는 중요 원인 중에 하나가요. 입냄새 박테리아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근데 입냄새 박테리아는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떤 때 이런 박테리아가 많이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입냄새를 만드는 박테리아는 입냄새 환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조금씩은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 중에서 심하게 늘어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이 입안이 많이 건조해지거나 혀 위에 설태가 두껍게 끼거나 입안이 텁텁하거나 열감이 느껴질 때, 또 이제 음식물의 잔재들이 그 안에 남아있을 때 입냄새 박테리아가 많이 증식을 하게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입냄새 박테리아에서 나오는 휘발성 가스들이 우리가 느끼게 되는 입냄새인 게 됩니다. 앞서서 입냄새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내부적인 원인을 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내부적인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내부적인 원인으로 보자면은 일단 크게 4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부의 열, 위장이나 간, 심폐 등의 열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화와 흡수, 배설의 문제가 됐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비위에 습담이 끼어 있다고 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심리적인 요인도 큰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나 과도한 긴장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연세가 드신 분이나 몸이 많이 신체가 허약하신 분들도 그 자체에서 입냄새는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부적인 원인을 좀 살펴봤는데요. 장부의 열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위열과 간열이 좀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요. 그 특징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위열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위장의 열을 가지신 분들은 첫 번째로 입이 매우 건조하고요. 갈증이 많이 심합니다. 갈증이 심해서 심한 분들은 찬물이나 얼음물을 하루에 2, 3리터씩 벌컥벌컥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전체적으로는 몸이 많이 덥고 열기가 많이 올라오면 상기가 잘 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이 위열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변비가 있거나 더위를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특히 변비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쉽게 배고파지거나 식욕도 왕성하고 속이 좀 쓰리거나 이런 경향을 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증상들은 쉽게 우리가 일생활에서도 좀 이렇게 느껴지는 증상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위열의 증상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간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열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제 간의 열이라고 한다면 크게 우리가 음주를 많이 하시거나 지방간 소견이 있는 분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시는데요. 간열이 있는 분들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눈이 자주 침침하고 충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은 간의 창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눈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간열이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음주나 흡연을 과하게 하시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또 야근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냄새가 많이 날 수가 있고요.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혀에 누런 노란색 계통의 두꺼운 설태가 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로 인해서 냄새가 유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간 쪽에 이상이 있다 싶으면 음주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좀 많이 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와우 메디컬 센터 5부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입냄새에 관련된 한방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 중간에 상담 전화번호는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상담 받고
하겠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주소 치시고요. 게시판에 접속하셔서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 이어나가도록 하죠. 입냄새의 내부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소화나 흡수, 배설의 문제도 입냄새의 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경우에도 특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입냄새는 위장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특히나 요즘 현대인들은 드시는 음식 계통이 기름진 음식이나 또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나 좀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드시게 되죠. 네. 그러시다 보니까 위장 상태가 굉장히 탁해지고 이제 안 좋은 상태가 많이 유발이 되는데요. 입냄새가 있으시면서 비위습담이 낀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로 소화가 잘 안 되고 쉽게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거나 뱃속에서 꾸룩꾸룩 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분들은 뭐 저녁에 뭘 음식을 드시고 나면은 쉽게 붓기도 하고 아침이 되면 눈이 퉁퉁 붓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비위습담이 끼어있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변이 좀 시원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변비는 아니지만 대변 자체가 가늘고 시원하지 않게 나오거나 간혹가다는 소변도 시원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비위습담이 있는 분도 아까 간열에서처럼 입안에 설태가 많이 끼는데요. 간열에서 끼시는 설태는 누렇고 두꺼운 태라면 비위습담이 있으면서 끼는 태는 하얀 태 계통으로 생각이 나타나고요. 네. 입안이 상당히 텁텁한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상들 보시면서 혹시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 해보시면서 자가진단 좀 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부적인 원인 중에 또 다른 것들 중에서요. 스트레스, 또 과도한 긴장 같은 심리적인 요인들도 이 입냄새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이제 저희 환자들 중에서는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긴장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입냄새는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병을 가지신 분들에게서도 입냄새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긴장을 많이 하게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시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계 계통이 조금 예민해지죠. 그러면서 입안이 자꾸 마르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원인 중에서 입안이 건조해지면 박테리아가 많이 늘어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거나 집에서는 괜찮은데 출근을 해서 직장만 가면은 입냄새가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는 긴장성 구취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저같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도요. 말을 많이 하면 입안이 건조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단내가 난다고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폐장의 음기를 많이 손상시킨다고 하거든요. 또 폐장의 기운을 손상시키고 그 상태가 되면서 입안이 건조해지죠. 그럼 그 역시 또 일시적으로는 냄새를 많이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 또 신경을 쓰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긴장을 하게 되고 또다시 냄새를 유발되는 반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원인들이 입냄새의 원인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의 경우에는요.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됐을 때 다이어트도 입냄새의 그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원인이 될 수 있나요?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도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시다가 입냄새가 유발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보통 생리적인 현상으로도 공복 시에는 입이 비어있는 공복 시에는 냄새가 조금씩 나게 돼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공복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우리 몸에서 지방산을 태우면서 그 냄새가 또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심하게 하시는 경우에는 냄새가 유발될 수 있고요.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커피라든지 간혹 가다가는 뭐 항우울제, 고혈압 약 같은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도 간혹 가다 냄새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흡연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흡연 자체도 냄새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지만요. 흡연의 문제는 또 하나는 입냄새를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흡연을 하시게 되면 냄새가 훨씬 더 심해진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입냄새 발생 원인을 좀 살펴봤습니다. 입냄새가 근데 나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자신은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입냄새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말해줘야 되는데 또 말해주기도 힘들어요. 상당히 곤란하죠. 네. 잘 모르지 않나요, 자신은? 사실 입냄새는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경우는 간혹 있는데요. 정확하게 자기의 입냄새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모르는 채로 생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대방이 은근히 좀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 좀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본인이 그걸 또 인지하게 되면은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회사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 만날 때 굉장히 어색해지죠. 그래서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입냄새 치료를 그럼 받게
된다면 우선은 정말 내가 지금 입냄새가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자가진단을 좀 해봐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어떻게 맡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보통 이제 입냄새에 대한 자가진단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방법들이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혀 안을 뭐 손을 긁어서 맡아본다든지 시실로 잇몸을 비벼본다든지.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중에서 정확한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거는 좀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의 태도가 이상하면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내 입냄새가 실제로 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것이 힘드시다면은 전문적인 치료기관에 오셔서 기계적인 검사, 또 직접 원장님이 냄새를 맡아보고 상태를 파악해주는 그런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죠. 입냄새가 있으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네. 용기를 내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물어보기는 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게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좀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입냄새 한방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입냄새의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병원을 찾아서 이제 입냄새에 관련된 검사를 다양하게 받게 될 텐데요. 검사를 하기 전에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입냄새 검사를 하시러 오시는 분은 정확한 내 입냄새를 알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평소에 입냄새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입냄새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냄새를 검사하시러 오시기는 전날 저녁부터는 마늘이라든지 술 이렇게 좀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고 또 검사받기 한 4시간 전부터는 커피나 흡연 이렇게 냄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자제하시고 물 정도만 드시면서 그 상태로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주로 어떤 검사들을 하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지금 하고 계시는 검사는 어떤 건가요? 지금 하는 검사는 설진인데요. 혀 위에 끼어있는 설태를 보면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지금 하는 검사는 실질적인 기계를 통해서 입냄새를 검사하는 겁니다. 할리미터라고 하는 기계인데요. 일반적인 입냄새를 측정하는 가장 지금까지는 신뢰성이 높은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수치로 이렇게 나오게 되나요? 예, 수치로 나오게 되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검사는 체열 진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체열 진단을 통해서 인체 내부 또 표부에 있는 열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에 열이 많이 몰려 있는지 또 차가운 부위가 있는지를 보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입냄새와 스트레스가 상관이 많다고 했기 때문에 이 환자분의 자율신경계의 계통의 평형 상태를 검사해서 스트레스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입냄새와 관련된 검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봤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검사가 끝나고 나서 입냄새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게 되면은 이제 치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한방에서는 어떠한 치료 원리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한방에서 치료를 하는 것은 물론 입냄새의 가장 기본적인 구강 쪽의 검사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입냄새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내부 오장육부의 이상으로 인해서 입안의 환경이 냄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오장육부의 기능을 바로 잡아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한 평소에 구강 상태를 잘 조정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활지도, 양치질 방법 등도 철저하게 또 교육을 시켜드려야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방법,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외부적인 문제까지 두 가지 문제를 이제 병행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한방에서는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치료법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한방에서 하는 치료는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근본적인 한약 치료가 들어갑니다. 한약을 통해서 오장육부의 기능을 바로잡아주는 치료가 들어가게 되고요. 해독 배설요법을 통해서 몸 안에 노폐물을 빼주고 뜸요법을 통해서 또 복부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고요. 거기에 생활 지도를 철저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야만 입냄새가 치료가 되고 또 이후에도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각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지금 4가지 정도의 치료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치료법은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와우 메디컬 센터 5부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입냄새와 관련된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입냄새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좀 힘든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667-0114번입니다. 서울 지역이라서요. 02번 누르셔야 되고요. 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고민이신가요? 제가 한 3, 4년 전부터 네. 입냄새가 좀 심하게 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 때문에 직장 생활도 조금 불편해지고요. 예. 네, 스케일링도 받아보고 그 혓바닥도 이렇게
치료해보고 그랬는데 네.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러면은 입냄새와 관련해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제가 거기다가 원래 위가 조금 안 좋은 편이었는데 네. 속에서 냄새가 나서 그러는 건지 지금 치과적인 치료는 네. 받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위가 안 좋으시다고 하셨죠? 네. 예, 평소에 소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요? 아, 자주 체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자주 체하시는 편이고. 네,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네, 아침에 일어나시면 혀에 태가 두껍게 끼어 있거나 이렇진 않으세요? 좀 많이 닦아내야 될 정도로 끼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네. 입냄새가 나게 되는 원인이요. 그 충치나 또 이제 우리가 스케일링 안에서 치석이 껴서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입냄새는 입안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많이 늘어나면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테리아가 늘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요. 혀에 태가 끼는 거예요. 혀에 태가 끼게 되면 그 태 밑에 박테리아가 서식을 하면서 일종의 태가 보호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냄새가 아주 심해지는데요. 아침에는 당연히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 경우에는 치과적인 치료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위장계통을 잡아주는 게 우선입니다. 위장계통을 잡아줘서 소화기능이 정상적으로 되면서 이제 혀 위에 태가 끼지 않게 되면은 냄새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가 있고요. 이 경우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비위 습담, 흡수와 배설, 소화의 문제 중에서 관련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단기간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한두 달 이상은 꾸준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전화 상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도 좀 이렇게 입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 아침에 보다도 그 양치를 하고 나면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충치 치료를 해서 그 아말감 마무리 처리된 게 네. 조금 이제 기간이 오래되기는 했어요. 아, 네. 그리고 약간 이제 변비기가 있기는 하거든요. 아, 그러면은요, 아무래도 한방 치료는 이렇게 문진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네, 직접 이렇게 환자분과 질문을 하시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2이요. 42이시고요. 입이 많이 마르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렇진 않으시고요. 예. 지금 아말감 치료를 다 마무리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네. 언제 마무리하셨나요? 이게 한 10년 된 것 같거든요. 아, 10년 되셨다고요? 네. 좀 오래되셨네요. 예. 소화 상태는 괜찮으시고요. 제가 조금 위 기능이 약해서 네. 맵고 짜고 이런 자극적인 건 되도록이면 잘 안 먹거든요. 변비가 심하신 편이세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 이제 아니면 두 번인데요. 한두 번? 예. 근데 네. 이렇게 그 볼일을 볼 때 굉장히 심하게 네. 고통스럽고 이러지는 않고 아, 예. 편안해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보셔야 될게요. 지금 충치 치료하신 지가 한 10년이 지나셨으면요. 일단 요거에 대한 점검은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나진 않는다 하더라도 충치 자체가 있으면은 냄새는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입냄새 환자분들은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한번 받아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속이 좀 쓰리시고 변비도 좀 있으시고 변비가 일주일에 대변을 한두 번 정도 보신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위장에 열이 좀 끼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위장의 열을 내려주면서 변을 풀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대변이 안에 또 꽉 막혀 있으면 우리가 복압이 올라가고 또 탁한 가스들이 몸 안에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몸 상태가 좀 탁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요. 그런 탁한 상태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면서 입안을 같이 점검을 해주시면 냄새 자체는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선 치과적인 검진 받아보시고 그 이후에 또 한방치료를 이어서 계속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네, 전화 상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아니고 우리 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네. 이를 닦을 때는 괜찮은데, 어떤 때 본인은 모르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저랑 얘기를 하면 좀 냄새가 나거든요? 네. 근데 소화계통이 좀 약한 것 같은데, 네. 소화 때문에 그런 건지. 따님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30이거든요? 30살이시고요. 예. 따님이 나이가 30살이시라고요? 예. 평소에 따님이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나요?
식사는 그냥 규칙적으로 하는 편인데 속이 좀 냉한 편일까요? 아, 속이 냉하다고요? 예. 어떤 때 보면은 네. 화장실에 갈 때 대변을 볼 때 좀 배가 좀 아프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대변이 그 시원하게 본다기보다는 좀 묽게? 좀 묽게 나오신다고요? 예. 혹시 식사를 즐겨 먹는 음식이 뭐 육식이나 밀가루 계통 음식이나 인스턴트 이런 거 많이 드시진 않고요? 밀가루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예. 육식도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보면요. 예. 대개의 경우는 위장에 열이 있거나 소화 기능이 예. 나빠지면서 냄새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간혹가다 환자분들을 보면은 먹는 음식 자체가 육식이나 기름진 걸 안 드셔도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좀 비위 기능, 즉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인데요. 위장 안에 나쁜 음식이 들어가서 위장이 탁해졌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속이 냉하고 비위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먹은 음식들을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음식을 먹어도 위장 안에서 좀 탁한 노폐물들이 자꾸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시는 분들이 대변 계통이 묽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민성 대장처럼 시원하지 않은 경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입안 상태가 좀 찝찝해져요. 텁텁해지고 그러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요. 앞에 상담하신 분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앞에 상담하신 분은 위장에 열을 꺼주는 약을 써야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따님의 경우는 속을 좀 따뜻하게 해주면서 비위 기능 자체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비위를 건전하게 해줄 수 있는 약들을 쓰시면은 소화 상태도 개선이 되면서 입냄새도 같이 더불어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네요. 네. 그 열이 나는 건 인삼 종류가 열이 난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런 건 좀 어떻게 잘 맞을까요? 인삼 계통은 열이 난다기보다는요. 열과 또 기운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운을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몸에 조금 열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기운이 같이 상승하니까 열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인삼 자체가 그렇게 뜨거운 약재는 아니고요. 오히려 비위 기능이 많이 허약해져 있는 분들에게는 인삼도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인삼만 가지고 치료가 되는 건 아니고 같이 거기에 맞춰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약들을 같이 처방을 하셔야지 훨씬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죠. 네, 어머니, 저희가요, 이 약재와 관련해서는 또 다음 질문에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 상담 감사드립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희 집사람이 그런데요. 네. 좀 나이가 좀 어린데, 이제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냄새가 나는데, 이 본인 자신이 몰라나 봐요, 그걸. 아, 말씀 안 해보셨어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를 해서 양치질 좀 해라. 네. 그럼 양치질을 하고 나오면은 잠시 조금 괜찮을까봐. 아.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건, 예. 이 콧바람을 씌우면은, 네. 그것조차 좀 냄새가 나더라고. 그럼 아무래도 이 신체 기능하는 것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원장님께서 좀 질문을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그 부인께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23이에요. 23이고. 예. 냄새가 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활한 지 한 1년 됐는데. 네네. 그때부터 그렇더라고요. 혹시 부인께서 뭐 술, 담배는 안 하시죠? 예, 술, 담배는 안 하고 평상시 깔끔한데. 깨끗하시고. 식사 계통을 잘 하시고요. 예? 식사를 규칙적으로 잘 하시고. 잘 먹고. 혹시 많이 예민하시거나 좀 긴장을 잘하거나 이러진 않으시고요? 그건 모르겠죠. 여자니까. 그러시고요. 지금 숨 쉴 때도 냄새가 나신다고 했는데요. 예? 숨 쉴 때도 냄새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제 숨 쉴 때 냄새가 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입안 자체에 냄새가 많이 고여 있어서 그게 숨을 쉴 때 콧바람으로 나오는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몸에 녹아있는 혈액 안에 가스 성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거나 간 쪽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어떤 양상의 콧바람에서 냄새가 나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냄새가 난다는 걸 부인이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해요.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정확하게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긴 좀 어렵네요. 예. 가까운 병원이나 치과에서 한번 검진부터 받아보시고요. 네. 다시 한번 자세한 거는 본인이랑 나중에 한번 통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이렇게 부인분과요, 한번 이렇게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또 치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상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무래도요, 입냄새와 관련해서는 누군가한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고민이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시고 걱정거리가 쌓이시기 마련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그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는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부를 치료하는 약물요법에 네네. 대해서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주로 어떤 약재들을 사용하는지 네네.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사용하는 약재는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위의 습담, 즉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으면서 생기시는 입냄새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약물이 곽향, 창출, 계통의 약물을 많이 씁니다. 네. 평소에 소화가 좀 안 좋고 더부룩한 상태가 많이 유지되시고요. 고기를 많이 드시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약재고요. 황금이라는 약재인데요. 이 황금이라는 약재는 그 상초 부위, 즉 폐 부위 쪽에 있는 열을 꺼트려주는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입냄새라는 것은 열이 위로 떠오르면서 나는 냄새가 많기 때문에 황금이라는 약재를 써서 가슴 부위에 있는 열을 많이 꺼트려주고 또 습한 것을 없애주는 좋은 약재가 될 수 있고요. 네. 입냄새가 나시는 분들의 특징이 갈증이 굉장히 심하시죠. 입이 많이 건조하거나 갈증이 심하신데요. 이럴 때는 몸 안에 진액을 많이 생성시켜주는 약재들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천하분, 맹문동이라는 약재가 대표적인데요. 위장의 열도 꺼트려주지만 갈증을 많이 다스려주는 좋은 약재들이죠. 다음 약재는 생지방이라고 하는 약재인데요. 숙지방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한약재 중에 그 기본이 되는 생지방입니다. 이 생지방은 열이 많고 갈증이 심한 분들에게 많이 쓰는데요. 몸 안에 있는 열을 꺼트려주고 진액을 생성시켜주고 윤기를 만들어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변비 환자가 입냄새가 나는 경우에 같이 많이 내려주고요. 위장에 열이 많은 분들에게서도 많이 사용하는 약재입니다. 다음 약재는 많이 들어보신 갈근인데요. 이 갈근 자체는 이제 음주가 많으신 분, 술을 많이 드시고 앞서 말씀드린 간에 습열이 끼어 있는 분들에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음주가 잦고 갈증이 나는 분들, 또 주독을 풀어줄 때 많이 사용을 하죠. 네. 이번에는 실제 치료 모습이죠. 예. 지금 이제 장해독을 하는 건데요. 장해독을 하는 이유는 몸 안에 끼어 있는 노폐물을 배설을 시켜줍니다. 중초 부위와 하초 부위에 있는 열을 많이 꺼트려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장해독이 끝난 다음에 복부에 뜸 치료를 해서 상처 부위로 떠 있는 열들을 아래쪽으로 많이 끌어내리죠. 네. 그리고 복부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소화 기능을 더 향상시켜줄 수 있는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뜸요법, 장세척의 실제 치료 모습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입냄새를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가 또 생활요법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그럼 생활요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활요법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건 아닙니다. 네. 대단한 건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드시고 특히 아침 식사를 꼭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양치질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치실과 치간 칫솔, 혀 클리너를 사용해서 구강 청결을 꼭 해주시고요.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으시고요. 갈증이 나지 않도록 또 입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고 야채와 과일 등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네. 긴장하지 않게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시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규칙적인 생활은 정말 모든 병을 고치는데 좀 하나의 기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여기서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들을 좀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입냄새와 관련한 거고요. 참고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분은 이제 여자 36세 되신 분이신데요. 방문하실 때 냄새가 굉장히 좀 심하셨던 분이에요. 다른 분들보다. 네. 소화불량도 굉장히 좀 심하셨고요. 갈증이 굉장히 심했고 입안이 항상 텁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이분께서는 봤을 때 평소에 육식과 기름진 음식을 많이 좋아하셨고요. 음주도 굉장히 자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장 계통에 열이 발생을 하면서 속도 쓰리고 이런 증상이 유발이 되셨는데요. 치료는 해독 치료를 전체적으로 2번 정도 하시고 한약 치료를 약 3개월 정도 하셨습니다. 치료의 목표를 가졌던 거는 첫 번째로는 체내에 있는 노폐물과 불순물을 배출해주기 위해서 해독 치료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소화 능력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위장의 습열을 꺼트려주는 약재를 사용하고 그 상태가 좋아진 이후에는 위장의 열을 내려줄 수 있는 약재를 쓰고 입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줬죠.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에서 평소의 생활 습관을 잘 교정해드렸고요. 사진에서 좌우를 보시는 것처럼 복부 부위에 뜨겁게 빨개 있던 부분이 많이 줄어드신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사례 살펴보죠. 예, 다음 사례는 역시 여자분인데요. 입냄새 환자분은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요. 네. 이분은 이제 24살 되신 여자분이셨는데요.
젊으신 편인데 입냄새가 있으신 지는 한 8년 정도 되셨던 분이세요. 상당히 오래되신 분인데 네.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은 굉장히 뜨겁게 빨갛게 나오죠. 빨간 계통은 온도가 높다는 건데요. 이분은 몸이 굉장히 뜨겁고 갈증도 굉장히 심하고 변비도 있으면서 입냄새가 심했던 분이세요. 이런 분들은 우리 몸에 상중 하초 전체에 열이 다 끼어 있는 분인데요. 네. 그로 인해서 몸 안에 진액이 말라버리고 열이 생성되니까 구강이 건조해지고 냄새가 나셨던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치료가 제일 우선이 열을 꺼트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중초 부위에 있는 열을 꺼트려주기 위해서 장해독과 해독요법을 통해서 약 8회 정도, 그래서 일단 열을 먼저 꺼트려주고요. 그 다음 3초의 열을 풀어줄 수 있는 한약재를 써서 열을 많이 삭혀주면서 몸을 좀 바로잡아줬죠. 그 마지막에 이분은 특징이 또 긴장하시면 굉장히 냄새가 심했기 때문에 네. 마지막 마무리 단계로 긴장하는 거를 없애줄 수 있도록 치료를 좀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치료 사례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좀 열이 몸에 많으신 분들이 주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대개 2, 3개월 정도 치료를 하시는 것 같이 보여요. 네네. 근데 환자 상태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예. 평균적으로 얼마나 기간 동안 받아야 되는 건가요? 보통 치료 기간은 약 3개월 전후를 잡고 있는데요. 예후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냄새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서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냄새가 좀 적다고 해서 짧은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아주 특징적으로 입이 굉장히 마르거나 변비가 아주 심하거나 이런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냄새가 심하다고 해도 더 빨리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몸 전체가 좀 허약하면서 균형이 깨지면서 냄새가 발생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치료 기간이 오히려 오래 걸립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렇게 치료 방법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내원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또 생활 습관을 좀 변화를 꾀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원은 몇 번 정도 하고 또 생활 습관이 변화되는지는 어떻게 체크를 하시나요?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되는 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셔서 침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시고요. 또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해독 치료를 하시고 또 이제 2주에 한 번에 오실 때마다 검사를 통해서 다시 냄새를 확인하는데요.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거는 일단 자세하게 초진을 오셨을 때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그걸 일지를 작성해서 기록을 하시게 합니다. 네. 그래서 양치질 횟수와 또 먹은 음식 등을 본인이 작성을 하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내 입냄새가 어느 정도였는지 또 현재는 어떤지를 계속 물어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1개월, 2개월, 3개월 쭉 본인이 기록을 하시다 보면 내가 처음에는 이만큼 냄새가 심했었고 주변 사람들이 불쾌했는데 지금 이만큼 많이 줄어들었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입냄새 환자분들은 본인이 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아셔야 자신감이 생기고 치료 효과가 빨라집니다. 그렇죠. 예, 그걸 본인이 모르시면 치료가 돼서 냄새가 안 난다고 해도 계속 고민해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네. 예. 그 정말 입냄새가 입냄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오장육부의 이상이 이 전초적인 증상처럼 입냄새로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네네. 재발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입냄새라는 것이 재발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죠.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입냄새라는 거는 일단 치료를 하는 것은 현재 입냄새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내 몸이 잘못된 부분, 위장에 열이 많다든지 간에 열이 많다든지 이런 걸 바로 잡아주는 건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내 평소의 생활 습관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한 3개월 정도 꾸준하게 계속 교정을 해주고 본인이 익혀가고 하면은 입냄새가 치료된 이후에 본인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요즘 입냄새가 괜찮았다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어떤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했구나. 그걸 본인이 교정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럴 때마다 조금 안 좋은 부분만 치료를 하면은 또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오히려 더 치료하기가 쉽겠네요. 그렇죠.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와우 메디컬 센터 5부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입냄새와 관련된 한방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평소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입냄새에 대한 좀 잘못된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입냄새, 이것이 궁금하다 OX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충치만 치료하면 입냄새가 없어진다. 아무래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방송 잘 지켜보신 분들은 답을 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네. 물론 이제 입냄새가 충치 때문에 생기는 거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충치가 있으면서 입안에 충치 사이에 음식물이 끼고 그게 썩으면서 나는 냄새가 가장 심하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그런 치료가 끝났음에도 나고 불구하고 냄새가 나는 것은 입안의 상태가 즉 입냄새를 만드는 박테리아가 아주 좋아하는 상태,
건조하고 태가 끼고 뜨끈뜨끈한 상태,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은 잇몸 질환이나 충치가 없어도 냄새는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충치만 치료한다고 해서 입냄새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두 번째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입냄새는 속으로부터 올라온다. 이거는 맞는 답 아닌가요? 정답은요? 정답은 역시 X입니다. X예요? 예.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네. 저희 환자들에게서. 저는 냄새가 속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거의 없습니다. 뭐 약간씩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퍼센트는 굉장히 정확하게 말하면 미미한 상태고요. 속에서 냄새가 올라온다는 거는 결국 위장에서부터 식도를 타고 역류해서 가스가 올라오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네. 속이 문제가 돼서 냄새가 나는 거는 맞습니다. 위장이 안 좋거나 간이 안 좋아서 냄새가 나는 경우에 혀에서 특히 혀 안쪽, 혀 깊숙한 안쪽에 태가 많이 끼면서 그 냄새를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이게 속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죠. 근데 사실은 속이 안 좋아서 입안 상태가 냄새가 날 수 있게 변했는데 입안 깊숙한 곳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입냄새는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입안 깊숙한 곳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그런 냄새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입냄새는 양치질이나 가글을 많이 하면 나아진다. 그렇게 하면 진짜 하루 계속 입냄새 날 때마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답은요? 정답 역시 X입니다. X군요. 다 X로만 나와요. 네, 오늘은 다 X네요. 그러네요. 네. 그 입냄새 환자분들을 보면은 심한 경우는 하루에 양치질 막 20-30번씩 하시는 분도 있어요. 5분 간격으로 하시고 또 가글제를 사셔가지고 시중에 파는 걸 많이 하시는데 입냄새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양치질을 하거나 가글제를 많이 사용하시면 그 향기에 의해서 입냄새가 좀 덮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냄새가 들라는 것 같긴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시중에 파는 가글 제품들 중에서 그 안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또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오히려 입안이 시간이 지나면 더 건조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더 냄새를 더 심하게 유발할 수도 있고요. 네.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고 양치질도 마찬가지로 너무 자주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샴푸나 비누질을 많이 하면 피부나 모발이 건조해지는 것처럼 네. 입안이 또 건조해질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너무 강하게 자극을 하시면서 잇몸이 손상을 입거나 또 혀가 손상을 입으면 그 자체가 냄새를 더 심하게 유발하게 되죠. 그렇군요. 너무 많이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입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양치질이나 가글을 자주 하시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냄새 한방 치료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치료보다는요,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입냄새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입냄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양치질이겠죠. 양치질을 하실 때는 이빨을 순서대로 닦으시는 게 좋아요. 순서를 정해서 위아래다 닦아주시고 혀를 닦으셔야 되는데 혀 중에서도 앞에보다는 안에가 더 중요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혀 안쪽에서부터 테를 칫솔로 벗겨주시고 다시 한번 혀 클리너를 가지고 마무리를 해서 혀테를 깨끗하게 벗겨주시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 치실을 사용해서 이빨 사이사이를 하나씩 청결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청구산이라고 하는 한방 약제인데요. 그 외용약으로 쓸 수 있는 한약들을 가루로 만든 것인데 그 이후에 혀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또 입안을 닦아주시고 하면은 입냄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입냄새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와우 메디컬 센터 5부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입냄새와 관련된 한방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50 묻는 영감인데요. 네. 아유, 영감이라고 하시기엔 아직 너무 젊으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입냄새 난 지가 한 20년이 넘습니다. 네. 일반 생활하는데 지장이 아주 많은데, 치과 치료도 받아보고, 또 몸에 좋다는 한약지도 먹어봤는데 변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올 아침 번역 방송에 나와서 좋은 상담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네. 질문 좀 하셔보겠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셨네요. 네.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 지금 연세가 50이라고 하셨고요. 예. 평소에 술, 담배는 하시나요? 술, 담배를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예, 거의 뭐. 술은 얼마나 자주 드세요? 일주일이면 몇 번 정도? 죄송하지만 방송인데 거의 매일 먹는 편입니다. 거의 매일 드신다고요? 네.
담배는 하루에 얼마 태우세요? 한 갑 정도. 한 갑 정도요? 네. 그 약주를 드실 때 한 번 드시면은 주량이 어느 정도로 드십니까? 평균 소주 한 병 정도 먹죠. 소주 한 병. 그 고기나 뭐 이런 거 많이 드세요? 거의 술안주가 삼겹살 고기. 삼겹살 고기 많이 드시고요.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요. 저희 방송 쭉 처음부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간에 습열이 끼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가 이제 일종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술독, 주독일 수도 있는데요. 동의보감이나 이런 한방 서적을 보면 입냄새가 나오게 되는 원인이요. 그러니까 술과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면서 위장에 열이 쌓이면 그로 인해서 입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환자들이 그렇고요. 지금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입냄새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정작 본인께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고치질 않고 계신 거예요. 이게 개선이 돼야 되고요. 특히 금주와 흡연을 끊으시면서 일단은 간에 쌓여있는 습열을 빼주는 약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장의 열을 꺼트려주는 약이나 몸에 좋다고 하는 보약은 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간에 끼어있는 습열을 빼줘서 몸 상태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입안을 청결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한약 치료를 하시면서 술을 좀 줄이시고요. 기름진 음식 이런 거를 좀 금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오래됐다고 해도 생각보다 빨리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20년 동안 입냄새가 났다고 하시면서 계속 치료는 받아오셨어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좀 습열을 뺄 수 있는 이러한 약재들을 사용하면서 생활 습관을 그대로 간다면 치료는 가능할까요? 생활 습관이 그대로 간다면 치료가 글쎄요. 한두 끝도 없이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치료 효과는 떨어지겠죠. 그렇군요.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치료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같이 생활 습관이 교정을 하시면서 치료하시면은 단기간에 더 빨리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정말 20년 동안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생활 습관부터 좀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시작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전화 상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오래전서부터요, 혀에 백태가 끼는데, 네. 그렇다고 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네. 혀에 백태가 끼신다고요? 백태가 많이 끼는 편인데요. 네네. 오래전서부터. 오래되셨고요. 예. 소화는 잘 되시고요. 소화도 잘 되고, 내시경 해도 별 저기가 없거든요. 대변 보시는 건 괜찮으세요? 예, 예. 지금 실례지만 체중은 얼마나 나가시나요? 체중은 한 56 나가요. 56. 키는요? 키는 한 1m 53. 1m 53. 평소 드시는 음식 계통은 어떠세요? 어떤 음식을 좀 좋아하시나요? 보통 김치 종류, 야채 종류를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그 혀에 태가 끼는 게 일단 입냄새의 원인이신 것 같은데요. 예. 혀에 태가 끼는 게 기본적으로는 위장 상태를 제일 먼저 반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위장이 습담이 많이 끼어 있거나 위장이 위염이 있거나 안 좋을 때 태가 끼기는 하는데요. 이 태가 끼게 되는 게 꼭 위장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위장이 아니어도 간에 열이 끼거나 또는 심장에 화가 끼거나 또 몸 안에 전체적으로 담음이 많이 껴도 혀에 태가 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꼭 소화 상태가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혀에 태는 끼고 냄새는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인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면서 한방적인 치료를 받아보시면은 그 혀가 태가 끼는 원인을 찾을 수 있고요. 그에 대해서 치료도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네, 여보세요? 15년 전에요. 여보세요? 네. 15년 전에 급성간을 앓았거든요. 몇 년 전에요? 15년 전에요. 15년 전에 예. 급성간염을 앓으셨다고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의사 선생님이 네네. 왜 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 간염이라는 것도 꼭 어떤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간염을 앓으셨고 했다는 거는 그런 과거력으로 볼 때는 다른 분보다는 간 쪽에 좀 습이 좀 끼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간에 습과 열이 아니라 간에 습과 차가운 한기가 끼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태는 많이 낄 수가 있어요. 근데 자세한 몸 상태는 환자분은 보고서 하는 게 좋겠고요. 전화만 가지고는 자세한 몸 상태를 제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전화 상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요? 네. 나이는 69인데요. 네. 밤에 자고 나면은
네. 아침에 그냥 혀가 아주 허해요. 텁텁해. 그리고 또 밤이면 한잠 자고 나면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조금씩 먹으면 한 대접을 먹을 정도예요. 그리고 낮에는 네. 조금 입이 마른 것 같아도 물을 안 먹어도 되긴 돼요. 근데 밤이면 꼭 일어나서 입이 바짝 마르니까 물을 조금씩 먹어야 돼요. 예, 입안이 건조하시고 백태도 있으시고요. 지금 연세가 한 69세 되신다고요? 네네. 예. 일단 연세가 드시면은 우리 몸에서 그 신장의 음기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입이 좀 자주 마를 수밖에 없는 거는 어린 사람이나 젊은 사람처럼 몸 안에 충분한 수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밤에만 입이 많이 마르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침이 되면 태가 끼는 겁니다. 밤에는 안 그래도 침이 분비되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도 입이 건조해지면서 태가 끼는데요. 연세가 드시면서 입이 마르니까 더 태가 심해지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장의 수기가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장의 수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약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장의 열이나 비위습담이나 간의 열 이런 계통은 아니시고요. 오히려 신장의 음기가 떨어지면서 입이 말라서 백태가 끼고 그로 인해서 냄새도 좀 유발되고 그러시는 경우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연세가 드시면서 생기는 좀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더 심하신 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약 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전화 상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이 이제 좀 5부를 맞춰야 할 시간이 벌써 됐네요. 마지막으로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입냄새 환자분들을 이렇게 뵙고 있으면 굉장히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입냄새 때문에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입냄새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거나 생활을 고치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숨기기만 하시거든요. 근데 부끄러워하고 숨기시고 수치스러워하면은 입냄새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용기를 내셔서 꼭 가까운 진료기관을 찾으셔서 입냄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냄새 환자분들 제발 용기를 내시고 좀 다소 뻔뻔해져도 좋으니까 당당하게 사십시오. 이거는 자꾸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하고 위축되면 냄새는 더 심해집니다. 용기를 내시고 자신 있게 생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해우소환의원의 김준명 원장과 함께 입냄새 한방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송 도중 전화 연결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상담 받겠고요.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에서는 엠파스와 공동으로 기획한 희망건강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료 건강 캠페인을 무료 치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요, 엠파스 검색창에 희망건강이라는 단어 입력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되고요. 끝으로 방송 참여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상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국건강주식회사에서 건강음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 5부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잠시 후에 이어서 항암 면역 세포 치료에 대한 자료화면 살펴보시고요. 계속해서 저는 6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병 암.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참기 힘든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 죽음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통증 오면 죽는다는데 이제 죽을란가 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나 지금 갈 때 아니에요. 나 할 일 정말 많다고. 그러나 최근 치료 시 고통과 부작용이 거의 없는 항암 면역세포 치료가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는데 기존 암 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항암 면역세포 치료에 대해 알아보자. 하루에도 수십 명의 암 환자들이 찾는다는 항암 면역세포 치료 클리닉. 방사능과 원장이 암이다 이게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컴퓨터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하나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 세포 병 치료가 있는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만 가보자. 항암 면역세포 치료는 과연 어떤 치료법이길래 기존 항암 치료에 비해 고통이나 부작용이 현저히 적은 것일까? 네, 항암 면역세포 치료는 환자 자신의 혈액에서 면역세포만을 분리한 뒤 체외에서 사이토카인, 단클론 항체 등을 처리하면서 약 2000배 정도 증폭시킨 뒤에 다시 환자분에게 돌려드리는 치료입니다.
그 주요 효과기 세포로는 세포독성 T림프구와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세포 등이 있으며 서로 상보적으로 작용하면서 항암 작용이 극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항암 면역 세포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면역 세포 중 암을 파괴하는 공격수의 역할을 하는 T세포의 수를 늘려 환자의 몸 안에 다시 넣어주는 활성화 림프구 치료이고, 다른 하나는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수지상 세포에 환자의 몸에서 떼어낸 암세포의 정보를 미리 인식시켜 몸 안에 다시 넣어줌으로써 T세포가 특정한 암세포만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수지상 세포 치료이다. 항암 면역 세포 치료는 80년대 중반 미국의 로젠버그 박사에 의해 주창되었다. 국내에서는 최근에서야 의약품으로 시판 허가를 받았는데, 우리 몸의 면역으로 암을 치료하는 차세대 치료법이 나와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기 폐암과 대장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항암제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줄기세포와 더불어 세포치료의 양대축인 면역세포 치료제의 항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임상실험 결과 말기 암 환자 가운데 30%에게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최초로 활성화 림프구 치료제를 개발한 이곳 업체도 올 8월 제품 시판에 들어갔다. 2006년 초부터 약 10개 암에 대해서 전임상을 실시를 하였고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7년 5월에 뇌종양에 대해서 3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 간세포암에 대해서 식약청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취득해서 현재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곳 업체가 개발한 활성화 림프구 치료제의 특징은 환자의 혈액에서 T림프구를 분리하고 그 숫자를 100억 개까지 증폭시키는 제조 과정에서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켰다는 것이다. 간암에 대한 전임상 실험 결과 활성화 림프구 치료제를 투여한 쥐들이 투여하지 않은 쥐들에 비해 종양 크기는 66%, 종양 무게도 무려 6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임상 실험 결과는 국제적인 학술지에도 실려 의학계에 큰 관심을 모았다. 여러 가지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효능을 검증하였고 또 안정성을 검증을 했습니다. 이것을 인체에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병원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자 일상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좀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 2상, 3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응급 임상 실험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2005년 4월부터 말기 암 환자 13명을 대상으로 응급 임상을 실시한 결과 간암과 폐암, 뇌종양 등 총 4명의 환자에게서 항암 효과가 확인됐다. 항암화학요법의 암성장 억제 효과가 20%임을 감안할 때 30%는 놀라운 수치. 이는 곧 품목 허가의 중요한 밑바탕이 됐다. 이렇듯 항암 면역 세포 치료가 국내에서 시판되기 시작하자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들이 있다. 지난 2002년 7월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은 김대명 씨도 그중 한 명이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애를 보고 왜 죽을까? 살아야지. 얘 때문에 나는 필사적으로 살련다. 그때가 이제 6개월 때였으니까 내년 1월이면 돌이니까 돌 때까지 어떻게 살란다. 난 산다. 어떻게 하겠든 난 살아있을련다. 그는 암이 재발해 2차 수술을 받은 후 지금까지 모두 14번의 항암 면역 세포 치료를 받았다. 머리 부분을 촬영한 MRI 소견상 뇌종양의 재발이나 진행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 것은 물론 신경학적으로도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최근엔 취직도에서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근데 차라리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막 그 부작용 때문에 너무 막 구토하고 머리 빠지고 피부 벗겨지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일반 부작용이 많은 그런 항암제보다는
이 부담이 좀 없어서 좀 편하게 항암을 할 수 있는 이런 항암제와 이런 면역세포 치료를 하시는 게 나을 거라는. 전주에 살고 있는 은정화 씨도 항암 면역세포 치료를 통해 난소암을 치료한 경우다. 병원 가기 전날에는 너무 아파서 아소리도 못 내고 숨을 못 쉬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병원을 갔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양성이다. 양성 난소 종양이다. 그렇게 악성이 아니다. 여러 가지 뭐 3D 뭐 입체촬영 뭐 이런 거 다 했는데도 근데 수술실에서 딱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면역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좋은 것 같아. 뭐가 아니면 피로도라든가 이것이 좀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암이 한 석 달 정도 됐는데 싹 없어졌어. 근데 그 방사선거 과장님이 그동안까지는 그런 얘기를 해도 별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컴퓨터에 이게 보니까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이제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효과가 이제 항암도 했고 이게 이제 면역 치료도 하면서 암이 정말로 하나도 없어졌어요. 난소암이 임파선으로 전이돼 3개월의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지만 결국 방사선 치료와 항암 면역세포 치료를 병행해 지금은 정상인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앞으로 건강해서 못했던 거 다 몇 배로 더 잘해주고 싶어요. 사랑해요. 그러나 항암 면역세포 치료가 대중화되려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저희가 이제 몇 명의 환자들을 이제 응급 임상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부 환자에서는 그 종양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든지 아니면은 괴사 과정이 일어난 경우가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워낙 케이스가 작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고 단정 짓기는 아직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자기 혈액을 뽑아 면역세포의 능력을 높인 뒤 다시 체내에 투입해 암을 제거하는 항암 면역세포 치료. 이제 암 환자들의 희망이 될 날이 멀지 않은 듯하다. 로비와 휴게실은 쾌적한 냉방으로, 예쁜 아기와 산모가 계신 방은 포근한 난방으로. 당신의 시스템 에어컨은 가능합니까? 휘세는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해 실외기 하나로 냉방과 난방을 동시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더라도 시스템 에어컨은 휘센. 오진 풍파의 위협을 견뎌온 고목의 발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전하게 지탱해 주었던 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뿌리, 한국전기안전공사 캐스코. 조금만 더 차가워지자. 내 몸의 오아시스, 롯데 아이시스. 세상의 빛을